고크분초의 밤, 끝없는 욕망. 센다이는 도쿄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오사카만큼 시끄럽지도 않았다. 하지만 고크분초의 밤은 어디에도 지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너희들은 우리를 다찌라고 불렀지. 그 시절 우리들은 가족과 자신을 위해 일본으로 돈을 벌러 갔었지. 그들은 바로 지금의 너희 할머니거나 엄마거나 또는 너희 언니이거나 누나야.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거나.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알림 신청해. 그리고 너희 곁에 있는 이들을 꼭 안아줘. 도호쿠 지방 최대의 유흥가. 네온사인은 밤을 낮처럼 밝혔고 사람들은 돈을 물처럼 썼다. 미숙은 24살이었다. 센다이에 온 지 2년이 지났다. 센다이역에서 내렸던 그날을 미숙은 아직도 기억한다. 겨울이었다. 눈이 내렸다. 도쿄보다 더 추운 도시. 하지만 브로커는 말했다. 센다이는 경쟁이 덜해. 여기선 오래 버틸 수 있어. 그 말을 믿고 미숙은 북쪽으로 왔다. 미숙의 집은 대전이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어머니는 병들었다. 오빠는 군대에 있었고 동생은 고등학생이었다. 빚이 산더미였다. 미숙은 공장에서 일했다. 한 달에 30만 원. 그 돈으로는 이자도 못 갚았다. 그때 공장 언니가 말했다. 일본 가면 달라.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어. 미숙은 처음엔 무서웠다. 하지만 빚보다 무서운 건 없었다. 비행기 표를 끊었다. 브로커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 또 빚을 냈다. 센다이는 조용했다. 도쿄처럼 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쿠분초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좁은 골목에 술집들이 빼곡했다. 클럽, 스낵바, 호스트바, 모든 게 다 있었다. 미숙이 처음 들어간 곳은 로즈라는 클럽이었다. 한국 여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이었다. 마마가 말했다. 센다이는 손님이 착해. 도쿄처럼 까다롭지 않아.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손님은 착했다. 하지만 돈은 적었다. 센다이는 지방 도시였다. 도쿄만큼 돈이 크게 돌지 않았다. 그래서 더 오래 일해야 했다. 첫 달 미숙은 80만 원을 벌었다. 방세 20만 원, 식비 10만 원, 마마 수수료 10만 원. 손에 남은 건 40만 원. 한국에 30만 원을 보냈다. 자기 몫은 10만 원. 전화로 엄마가 물었다. 괜찮니? 좋아. 센다이는 조용하고 살기 좋아. 거짓말이었다. 센다이의 겨울은 혹독했다. 눈이 자주 내렸고 바람은 뼈를 시렸다. 클럽까지 가는 길은 항상 추웠다. 미숙은 얇은 코트를 입고 걸었다. 두꺼운 코트를 살 돈이 아까워서였다. 클럽 안은 따뜻했다. 붉은 조명과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손님들은 대부분 중년 남자들이었다. 회사원, 사장, 건설업자. 그들은 미숙을 보며 웃었다. 예쁜데 몇 살이야? 24살이요. 어려 보이네. 감사합니다. 미숙은 웃었다. 억지 웃음이었다. 하지만 억지 웃음도 돈이 되었다. 처음 석 달은 견딜만 했다. 돈이 모이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지루해졌다. 매일 똑같은 손님, 똑같은 대화, 똑같은 웃음. 미숙은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클럽 언니가 말했다. 쉬는 날 뭐해? 그냥 자요. 심심하지 않아? 심심하죠. 그럼 나랑 나가자. 그날 밤 언니는 미숙을 데리고 다른 골목으로 갔다. 고쿠분초의 안쪽. 더 좁고 더 어두운 골목. 그곳에 호스트 바가 있었다. 에이스라는 간판. 화려한 남자들 사진이 붙어 있었다. 여기가 뭐예요? 호스트바. 남자들이 접대하는 곳. 미숙은 놀랐다. 우리가 왜 여기를? 재밌어. 한번 가보자. 미숙은 망설였다. 하지만 언니를 따라 들어갔다. 아는 클럽과 비슷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남자들이 서빙을 했다. 잘생긴 남자들이었다. 정장을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긴 남자들. 그들은 여자들에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미숙은 어색하게 앉았다.
한 남자가 다가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저는 준이라고 해요. 한국 어디서 오셨어요? 대전이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주는 웃었다. 그 웃음이 익숙했다. 미숙이 매일 짓는 그 웃음이었다. 주는 술을 따랐다. 이야기를 들어줬고 칭찬을 했다. 오늘 예쁘시네요. 일 힘들었죠?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들이 위로처럼 느껴졌다. 미숙은 그날 5만 엔을 썼다. 5만 원이 아니라 5만 엔. 한국 돈으로 50만 원.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자신이 손님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에게 대접받는 기분. 그게 중독이 되는 줄 몰랐다. 다음 날 미숙은 클럽에 갔다. 평소처럼 웃고 술을 따랐다. 하지만 머릿속은 어젯밤이었다. 준의 웃음, 준의 목소리, 준이 건네준 명함. 다음에 또 오세요. 그 말이 자꾸 떠올랐다. 일주일 뒤 미숙은 다시 호스트 바에 갔다. 이번엔 혼자였다. 준이 반겼다. 또 오셨네요. 기억하세요? 당연하죠. 준은 미숙 옆에 앉았다. 그날 미숙은 3만 엔을 썼다. 며칠 번 돈에 다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준은 미숙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힘든 이야기, 외로운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클럽 언니들은 자기 이야기만 했다. 한국 가족들은 돈 이야기만 했다. 하지만 준은 달랐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미숙은 울었다. 호스트 바에서 운다는 게 창피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준은 티슈를 건넸다. 괜찮아요. 여기선 편하게 우셔도 돼요. 그날부터 미숙은 일주일에 2번씩 호스트 바에 갔다. 돈은 빠르게 줄었다. 한국에 보내는 돈이 줄었다. 3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돈이 왜 줄었니? 무슨 일 있니? 요즘 손님이 적었어. 버블이 꺼지고 있대. 거짓말이었다. 손님은 여전히 많았다. 미숙이 번 돈을 호스트 바에 쓸 뿐이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다. 미숙은 이제 준만 찾았다. 다른 호스트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준은 미숙에게 특별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미숙은 그 말을 자연스럽게 했다. 부끄럽지 않았다. 준은 웃었다. 저도요. 그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미숙은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준이 말했다. 미숙 씨.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해요. 그래서 샴페인 좀 터뜨려 주시면. 얼마예요? 5만 엔이요. 미숙은 숨이 막혔다. 제가 그 돈이. 괜찮아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에요. 준은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이 미숙을 무너뜨렸다. 살게요. 정말요? 네. 미숙은 그날 5만 엔짜리 샴페인을 터뜨렸다. 클럽 남자들이 환호했다. 준은 미숙을 안았다. 고마워요. 미숙 씨가 최고예요. 그날 미숙은 행복했다. 파산했지만 행복했다. 다음 날 미숙은 빚을 냈다. 샌다이에 있는 한국 사채업자에게. 이자는 한 달에 10%. 30만 엔을 빌리면 한 달에 3만 엔씩 이자. 미숙은 계산하지 않았다. 계산하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돈으로 미숙은 또 호스트 바에 갔다. 준은 여전히 웃었다. 여전히 친절했다. 하지만 전보다 자주 다른 손님 테이블에 갔다. 미숙은 그게 싫었다. 오늘은 좀 더 있어줘요. 미안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돈 더 쓸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미숙은 그날도 많은 돈을 썼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다. 샌다이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다. 미숙은 그 눈을 맞으며 걸었다. 텅 빈 지갑, 텅 빈 마음. 하지만 내일도 호스트 바에 갈 것을 알고 있었다. 한국 호스트 바만 간 게 아니었다. 어느 날 클럽 언니가 말했다. 일본 호스트 바도 가봤어? 아니요. 거긴 또 달라. 일본 남자들이 더 섬세해. 미숙은 궁금해졌다. 다음 날 미숙은 일본 호스트 바에 갔다. 킹덤이라는 곳이었다. 안은 한국 호스트 바보다 더 화려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소파가 고급스러웠다. 일본 호스트들이 나왔다.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었다. 한 명이 다가왔다. 하지메테 데스까? 일본어였다. 미숙은 서툰 일본어로 대답했다. 하이 소우데스. 한국 분이시구나.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그 남자는 류라고 했다. 류는 준과 달랐다. 더 세련되고 더 계산적이었다. 하지만 그 계산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류는 미숙을 특별하게 대했다. 미숙 씨는 다른 한국 분들과 달라요. 뭐가요? 순수해요. 미숙은 그 말을 믿었다. 그날 미숙은 또 돈을 많이 썼다. 이제 미숙은 두 곳을 다녔다. 한국 호스트바와 일본 호스트바. 한 달에 80만 엔을 벌었지만 100만 엔을 썼다. 모자란 돈은 빚으로 채웠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준의 웃음과 류의 속삭임이 미숙을 호스트 바로 끌어당겼다. 클럽에서 미숙은 점점 지쳤다. 손님 앞에서 웃는 게 힘들어졌다. 술 냄새가 역겨웠다. 미숙은 자주 화장실에 숨었다. 거울을 봤다. 화장이 번져 있었다. 나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다음 날도 클럽에 나갔다. 그리고 밤에는 호스트 바에 갔다. 악순환이었다. 어느 날 클럽 언니가 말했다. 미숙아,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거짓말. 호스트 바 다니지? 미숙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티나. 돈 다 날리고 있지?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만둬. 호스트들은 다 똑같아. 돈만 보는 거야. 미숙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준이는 달라요. 유도요. 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그날 밤 미숙은 또 호스트 바에 갔다. 준은 여전히 웃었다. 류는 여전히 속삭였다. 미숙은 그날 100만 엔을 썼다. 한 달 월급 전부였다. 집에 돌아와 미숙은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호스트 바에 갔다. 이제는 호스트 바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 미숙은 파친코를 알게 되었다. 샌다이어 근처에 파친코 가게가 많았다. 시끄러운 음악과 빛나는 기계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클럽 언니가 말했다. 한번 해봐 재밌어. 미숙은 만 엔을 넣었다. 기계가 돌아갔다. 쇠구슬이 떨어졌다. 처음엔 졌다. 하지만 두 번째는 땄다. 3만 엔. 미숙의 심장이 뛰었다. 이렇게 쉬워. 운이 좋았네. 미숙은 그날 5만 엔을 땄다. 다음 날도 파친코에 갔다. 이번엔 3만 엔을 잃었다. 한 번 더. 또 3만 엔을 넣었다. 또 졌다. 미숙은 그날 10만 엔을 잃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에는 딸 거라는 생각. 잃은 돈을 만회할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이 미숙을 파친코로 끌어당겼다. 이제 미숙의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낮에는 파친코, 저녁에는 클럽, 새벽에는 호스트 바. 돈은 끝없이 사라졌다. 한국에 보내는 돈은 완전히 끊겼다. 엄마가 전화했다. 미숙아, 왜 돈이 안 들어와? 엄마 약값이 없어. 미숙은 울었다. 미안해, 요즘 정말 힘들어. 손님이 없어. 거짓말이었다. 손님은 많았다. 미숙이 번 돈을 호스트바와 파친코에 쓸 뿐이었다. 그래도 조금만이라도. 곧 보낼게. 알았어. 엄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미숙은 전화를 끊고 또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파친코에 갔다. 이번엔 크게 따야 한다는 생각. 한 번에 큰 돈을 따서 엄마한테 보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숙은 그날도 잃었다. 빚은 점점 늘어났다. 이자만 한 달에 내벌이보다 많았다. 미숙은 무너지고 있었다. 클럽에서 마마가 말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살도 빠지고.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손님들이 불평해. 미숙이 예전 같지 않대.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사과할 시간에 정신 차려. 여기 경쟁 치열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미숙은 알고 있었다. 클럽에는 새로운 여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더 젊고 더 예쁜 여자들. 미숙은 이제 오래된 사람이었다. 어느 날 준이 말했다. 미숙 씨, 요즘 왜 안 와요? 돈이 없어서요. 그렇구나. 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미숙은 그 변화를 느꼈다. 곧 갈게요. 돈 마련해서. 천천히 오세요. 준은 더 이상 미숙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다. 미숙이 돈을 쓸 때만 친절했다. 미숙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규도 마찬가지였다. 미숙이 돈을 못 쓰자 다른 여자들에게 갔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며 앉아 있었다. 술만 마셨다. 혼자. 그날 미숙은 깨달았다. 호스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할 뿐이다. 하지만 그 깨달음도 미숙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다음 날 미숙은 또 빚을 냈다. 그 돈으로 호스트 바에 갔다. 주는 다시 웃었다. 미숙 씨 보고 싶었어요. 그 거짓말이 위로가 되었다. 미숙은 그날 100만 엔을 다 썼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다. 조젠지도리의 느티나무는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샌다이의 겨울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미숙은 그날 밤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다. 파친코에 가서 돈을 잃고 클럽에서 돈을 벌고 호스트바에서 돈을 쓰고 그 반복이 미숙의 삶이었다. 어느 날 클럽에서 새로운 손님이 왔다. 한국 사람이었다. 사업을 한다고 했다. 그는 미숙을 보며 말했다. 고향이 어디예요? 대전이요. 나도 대전이야. 미숙은 반가웠다. 오랜만에 고향 이야기를 했다. 그 남자는 친절했다. 힘들지? 일본 생활. 미숙은 울컥했다.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호스트바 다니지? 미숙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 티나. 나도 옛날에 그랬어. 뭐가요? 다치들한테 돈 퍼다 준 거. 그 남자는 웃었다. 결국 다 잃었지. 돈도 시간도.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만둬 지금이라도. 못 그만두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미숙은 정말 몰랐다. 왜 호스트 바에 가는지, 왜 파친코를 하는지. 습관이 되어버렸다. 아니, 중독이 되어버렸다. 그 남자는 명함을 줬다. 힘들면 연락해. 도와줄 수 있어. 미숙은 그 명함을 받았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렀다. 미숙은 이제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이자만 한 달에 몇십만 엔. 미숙이 버는 돈보다 많았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너무 기다렸어. 다음 달에 꼭이요. 거짓말이었다. 미숙은 갚을 방법이 없었다. 클럽 마마가 말했다. 너 이제 일 그만둬야겠어. 왜요? 손님들이 싫어해. 죄송해요. 사과할 게 아니야. 정신 차려. 하지만 미숙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어느 날 준에게 전화했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미안해요. 저 그런 거 안 해요. 제발. 정말 힘들어요. 미안해요. 준은 전화를 끊었다. 류에게도 전화했다. 돈 좀. 미숙 씨, 우리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그 말이 가장 아팠다. 관계가 아니었다. 거래였다. 미숙은 그날 밤 샌다이의 거리를 걸었다. 고쿠분초의 네온사이 밝았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어두웠다. 아오바성터에서 샌다이 시내를 내려다봤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미숙은 생각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날까.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다. 미숙은 그냥 앉아서 울었다. 오래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리고 다음 날. 미숙은 다시 클럽에 갔다. 다시 파친코에 갔다. 다시 호스트바에 갔다. 끝나지 않는 악순환. 이것이 다찌 미숙의 삶이었다. 샌다이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하지만 그 밤 속에서 미숙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돈도 시간도 자신도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300만 NFP.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미숙을 짓누르는 숫자였다. 마마는 한숨을 쉬었다. 너 완전히 망가졌어. 눈빛 봐. 죽은 사람 같아. 미숙은 거울을 봤다. 정말 죽은 사람 같았다. 알았어요.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다른 클럽을 찾아다녔다. 고급은초의 큰 클럽부터 시작했다. 일 잘 있어요? 로즈에서 일했어요. 마마들은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로즈? 왜 그만뒀어? 잘렸어요. 이유는?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됐어, 우리 필요 없어. 그 말은 모든 클럽에서 똑같았다. 이미 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호스트 바에 돈 다 날리는 여자. 파친코에 중독된 여자. 미숙은 더 작은 술집들을 찾아갔다. 스낵, 바, 이자카야.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호스트 받아니지? 눈빛 보면 알아. 우리는 그런 애 안 써. 일주일 동안 미숙은 20곳이 넘는 가게를 찾아갔다. 모두 거절당했다. 돈은 바닥났다. 방세도 못 냈다. 사채업자들의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다. 언제 갚을 거야?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줘요. 지난주에도 그랬어. 정말. 됐어. 이제 끝이야. 그들은 미숙의 방으로 찾아왔다. 문을 두드렸다. 문 열어. 돈 내놔. 미숙은 떨며 숨었다. 우리가 계속 기다릴 것 같아?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경찰 신고한다. 불법 체류로. 그 말에 미숙의 심장이 멎었다. 경찰에 신고되면 강제 추방이었다. 미숙은 방을 나왔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다. 짐을 쌌다. 옷 몇 벌뿐이었다. 미숙은 센다이역으로 갔다. 역대합실에서 밤을 보냈다. 추웠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마지막 시도를 했다. 센다이에서 가장 싸구려 술집. 역 뒤편에 허름한 가게. 일 잘 있어요? 사장은 미숙을 봤다. 경험 있어? 네, 얼마 받았어? 30만 엔이요. 여긴 10만 엔밖에 못 줘. 할게요.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너 호스트 바다니지? 아니에요. 거짓말 마, 다 티나. 됐어. 안 써. 그게 마지막이었다. 미숙은 센다이에서 일할 곳이 없었다. 그날 저녁 미숙은 히로세강 옆에 앉았다. 강물이 흘렀다. 차가웠다. 뛰어내릴까? 그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미숙은 그냥 앉아서 울었다. 오래 울었다. 한국에서 전화가 왔다. 오빠였다. 미수가, 엄마가 돌아가셨어. 세상이 멈췄다. 뭐라고? 지난주에. 왜 이제 말해? 전화 안 받았잖아. 미숙이 돈을 안 보낸 지 1년. 엄마는 약값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다. 그리고 죽었다. 미수가, 장례비가 없어. 돈 좀 보내줘. 미숙은 울며 말했다. 나 돈 없어. 뭐라고? 나 빚만 3천이야. 침묵이 흘렀다. 넌 거기서 뭐 한 거야? 미안해. 엄마 약값도 없어서 돌아가셨는데. 너는 3천 빚을 졌다고.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가 끊겼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모든 게 끝났다. 엄마도 죽고, 가족도 끊기고, 일자리도 없고, 미숙은 완전히 혼자였다. 며칠 뒤 미숙은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다. 귀국하고 싶어요. 여권 있어요. 네, 비행기표는요? 돈이 없어서요. 직원은 미숙을 봤다. 여기 신청서 쓰세요. 긴급 귀국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썼다. 일주일 뒤, 미숙은 센다이 공항에 섰다. 짐은 작은 가방 하나. 입은 옷도 낡았다.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센다이에 처음 왔을 때 눈이 내렸다.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눈이 내리고 있지만 희망은 없었다. 미숙은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센다이가 멀어졌다. 고쿠분초의 네온사인, 히로세가와 조젠지도리, 그 모든 곳에서 미숙은 돈을 잃었다. 자신을 잃었다.
비행기 안에서 미숙은 생각했다. 준의 웃음, 류의 속삭임, 파친코 기계 소리.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달콤한 거짓말. 치명적인 중독. 미숙은 3년 동안 1,000만 엔을 벌었다. 한국 돈으로 1억 원. 하지만 손에 남은 건 빚뿐이었다. 그리고 엄마의 죽음. 김포공항에 내렸다. 한국 땅. 미숙은 그 땅을 밟으며 무릎이 꺾였다. 돌아왔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다. 가족은 미숙을 거부했다.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다. 미숙은 완전히 혼자였다. 지금 미숙은 50이 넘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한다. 빚을 갚기 위해. 20년이 지났지만 빚은 아직 남아있다. 미숙은 결혼하지 못했다. 아이도 없다. 혼자 산다. 가끔 샌다이를 떠올린다. 그 화려한 밤. 그 달콤한 거짓말. 미숙은 젊은 여자들을 본다. 일본으로 가겠다는 아이들. 쉽게 돈 벌겠다는 아이들. 미숙은 말하고 싶다. 가지마. 호스트는 사랑이 아니야. 파친코는 희망이 아니야. 그건 중독이야. 하지만 말하지 못한다. 그때 자신도 듣지 않았을 걸 알기 때문이다. 미숙의 손은 거칠다. 야간 노동의 흔적이다. 미숙의 눈은 깊다. 후회로 가득하다. 이 이야기는 경고다. 호스트 반은 위로가 아니다. 파친코는 탈출구가 아니다. 그건 늪이다. 한 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 미숙처럼 되지 마라. 돈을 벌러 갔다가 돈을 잃지 마라. 사랑을 찾으러 갔다가 자신을 잃지 마라. 엄마를 살리려 갔다가 엄마를 죽이지 마라. 다찌의 삶은 화려하지 않다. 비참할 뿐이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같다. 빈손으로 돌아오거나 아예 돌아오지 못하거나. 미숙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하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었다. 지금도 미숙은 꿈을 꾼다. 샌다이의 밤. 고크분초의 불빛. 준의 웃음. 그 꿈에서 깨면 언제나 눈물이 흐른다. 30년 전 선택. 그 선택이 미숙의 인생 전부를 바꿨다. 돌이킬 수 없다. 후회해도 소용없다. 다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기를. 호스트 바의 달콤함은 짧다. 파친코의 희망은 거짓이다. 그 끝은 언제나 추락뿐이다. 미숙처럼. 다음 이야기는 일본 교토의 희자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희자는 일본 남자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시고 계속 시청하세요.